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 제주에 미립국을 했던 중국인 6명이 검거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검거하고 보니까 상당히 특이점이 있습니다. 기름통을 12통을 싣고 또 빵과 또 낚싯대까지 준비한 치밀한 작전을 짜고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2017년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을 해가지고 2024년 1월 달에 자진 신고를 해서 출국을 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불법으로 돈을 벌다가 또 다시 이제 다른 사람을 데리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디서 왔냐면 중국 장수성 난퉁시라는 곳에서 직선거리 약 한 460km, 90마력 엔진을 장착한 고무보트를 타고 6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모두가 검거가 됐습니다. 이 사례로 보면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지난 3월 7일 오후 6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출항한 지 20시간 만에 인천 옹진에 왔던 사람도 있고, 여기는 직선거리가 약 한 23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3월 달에는 30마력의 보트를 타고 중국 남녀 2명이 왔습니다. 이제 산동성 그 룽진시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로 230여 킬로밖에 아니기 때문에 마일로 따지면 한 100마일 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해상 마일로 따지면 약 한 230마일 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코스라인, 왜 직선거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지금 해도인데, 여기는 경열비도에서 안도라는 지역에 관련된 해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지금 이 지금 좌석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지점으로 우리가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직선 코스를 제가 그어볼게요. 여기를 어떻게 끄냐면 여기 A 지점에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육지까지 이렇게 이제 코스라인이 오겠죠.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직선거리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직선거리로 쫙 긋습니다. 해도상에. 물론 이 중국의 이 사람들도 해도나 이런 걸 사서 이제 봐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코스라인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그어가지고 일직선으로 그으면, 그리고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잡자고요.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딱 오면은 여기가 약 한 230마일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90마력의 엔진으로 사람이 6명이 탑니다. 90마력으로 6명이 타고, 여기에 물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지만 중국에도 중국의 영해가 있을 거고 또 공해상이 있을 거고 한국의 영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중국에서 이제 여기 장수성 난퉁시에서 쫑쫑쫑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와서 제주의 지점으로 이렇게 일직선을 긋고, 요즘은 휴대용 GPS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위성 항법 장치가 바다에서 다 뭐 전 지구에서 다 되니까 그것까지 샀겠죠. 사서 위치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다에 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망망대해로 와버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고보트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약 한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직선거리로 수평선을 바라보면 보통 한 10마일, 8마일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견시
할 수 있는. 하지만 이런 작은 배로 와버리면 한 5, 6마일 정도면은 이 시야가 수평선 이렇게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휴대용 GPS로 이 위치를 표시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9월 9일 07시에 이 지점을 통과하고 예를 들어서 10시에 이 지점을 통과하고 뭐 12시에 이 지점을 통과한다 해가지고 위치 딱 이렇게 표시 해도상에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일직선으로 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산동성에서 우리나라까지 직선거리로 한 230k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태안도 예전에 과거에 보면 중국의 이 불법 밀국 그 인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와버립니다. 왜냐하면 배를 탄 사람들은 해도를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GPS의 위치 표시 같은 게 이런 게 딱 코스는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딱 하면은 우리가 A, B, C 지점을 지정해 놓고 여기에 이 코스라인대로 와버리면 그대로 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중국 산동성에서 인천 옹진까지 오는데 20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까? 엔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해를 할 때 전속력을 풀 항해로 가면은 빨리 도착하지만 기름을 빨리 먹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못 하셨습니까? 그래서 자기네 영해상에서 올 때는 천천히 왔다가 또 공해상에 왔을 때도 전속력으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해상 같은 경우는 중국의 감시선도 있을 거고 또 중국의 군함도 있을 거고 또 우리나라 감시선, 우리나라 군함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피해서 와야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자들이 움직였을 때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밤 늦게 아니면 새벽 시간에 움직이는 그 시간대를 찾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우리나라 영내로 들어오게 되면 뭐 낚시를 가장한 낚시한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그 제주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했지 않겠습니까? 한국말로 얘기해서 우리 낚시하러 왔다. 단속정에 걸리면 이제 그렇게 하겠죠. 해경이나 우리 해군에 걸리면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준비했고 12통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2통의 기름이라는 것은 230마일 정도를 달리다 보니까 보통 한 마리에 90마력이니까 이게 오래 달리지를 못합니다. 풀로 당겨버리면 왜냐하면 6명이 승선을 내지 않습니까? 스피드도 떨어지고 힘도 많이 받고 또 바람이나 조류에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기들도 시간을 예측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온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뭐 220km를 20시간 정도 왔다고 하다 보면 여기는 뭐 하루 반나절 정도 뭐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충분히 중국에서 이렇게 일직선 코스로 잡아버리면 올 수 있다. 제주는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이쪽 우리 서해안 이 군사용 감시 레이더나 이런 게 촘촘히 있기 때문에 서해상으로 왔을 때는 얘네들이 시간대를 잘 해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나라 낚시나 이런 선박으로 또 뭐 가장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워낙 낮에는 이 우리나라 이 항로나 이 연안에 어선들도 많고 낚싯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섞여버리면 잘 분석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예전에는 대형 뭐 선박을 이용해서 공해상으로 오고 우리나라 어선들이 중간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오기도 하다가 다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보트가 발견되고 신고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경과 경찰 당국에서 수색한 결과 이 사람들은 제주의 모텔에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신문을 해보니까 어디서 왔고 언제 어떻게 왔냐라고 하니까 이거예요. 장수성 난퉁시, 직선거리 약 한 460km.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2017년 에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2024년 1월 자진신고해서 나갔다가 다시 이번에 밀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은 불법으로 입국을 해서 자진 출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자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또다시 이번에 밀입국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서해일기 이레진 TV에서 이렇게 바다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해일기 이레진 TV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왔을까, 과연 올 수 있을까,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과 이 바다나 이런 것을 잘 알게 되면 사전에 연습하면 충분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밀입국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거리가 짧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장수성 난퉁시에서 거리가 460km, 보통 통상적으로 산동선에서 오면 빠른데 거기는 우리나라 감시 레이더가 촘촘히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근데 좀 느슨한 제주로 이 사람들은 코스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해일기 이레진 TV를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